자, 이 장가 기자. 앞서 1월에 있었던 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이 3인 회동에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분분합니다. 누가 사퇴 요구를 먼저 꺼낸 거냐. 이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짚어볼까요? 지난 일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윤재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세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관섭 비서실장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데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날에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미리 얘기가 다 끝난 거여서 사천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 밖에도 경선 룰에 대한 불만도 언급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관섭 실장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얘기가 이 사퇴 논란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 3인 회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윤 대통령이 참모진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계속 대립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는 함께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문 실장님. 일단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한 거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뭐 다른 좀 주장이 좀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그러게요. 진실은 사실 아직도 아무도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도 이 공천과 관련돼서 사천 논란이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마포울 같은 경우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김수환 그 국회의장의 아들이고 또 종교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쪽 그 원로들도 그렇고 아니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공정하게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을 지켜왔던 어떤 사람들이 그걸 사실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다른 어떤 당협위원장들도 아니 혹시나 공정한 어떤 경선이 없이 이렇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바로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 계속 지켜왔던 마포을마저도 뭐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통령실에서 감지가 되고 또 일부 종교계에서 또 이건 아닙니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문제는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거나 중간에 뭔가 끊겼거나. 그리고 잠깐 끊겼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이관섭 이 비서실장이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어떤 모양새는 사실상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에 전달될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어떤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갖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선 건 이걸 빨리 결론을 지어야만 한다. 앞으로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해야 나갈 어떤 룸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만났던 것 같고 양측이 어쨌든 서로 간의 어떤 그 전달 과정이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언론에 나오는 과정이 사실 단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단일하게 어떤 입장이 딱 나와서 그것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세 사람이 만나서 결론을 짓고 단일 통로로 언론에 결론을 이야기했어야 됐다. 어떤 쪽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간에 좀 불만이 있었으니까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말씀하셨지만 이 당무 개입 논란 등 소지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은 이제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당대표를 만났다 한다면 이거는
일단 그걸 한자락 깔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총선을 앞두고 비서실장이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건 이건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21대에 당시에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당시에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또 공관위원장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도 만나고 그때도 굉장히 큰 어떤 그 파장이 컸어요. 예.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당무 개입 아니냐. 그러니까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감안하고라도 만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 어떤 서운함, 섭섭함, 내가 나아가서는 좀 불만,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신경도 많이 좀 밝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원래 어제 오전에 민생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갑작스레 감기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요, 한 위원장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라면서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당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전했던 당부도 밝혔는데 네. 이 부분 또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였냐면 이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기 때문에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라고 당부했다라면서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위원장 간의 끈끈했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냐라면서 자신의 불편한 이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그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픽 보면은 저렇게 저 말을 두고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당했다. 아니면 반대로 저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좀 갈등 봉합에 좀 여지는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후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그러게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되죠. 해석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는 공공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폴리스라는 그러니까 도시국가에서 자유 시민들이 아고라라는 그런 그 민주광장에 나갈 때 가장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공공의 영역이다. 예. 사적인 영역은 집에 두고 공공의 영역으로 나간다라는 고대 이 폴리스 국가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아끼던 사람이다, 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기사에 나오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 끝났어야 됐고 지금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고 자기는 대통령인데 시스템 공천을 얘기한다면 그 어떤 언급을 하더라도 그 언급은 시스템 공천에 사실 당무 개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이런 뜻을 언론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공적 영역으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대통령실은요, 한 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임기가요 총선 이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발언들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임기는 총선까지가 아니라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분명하게 본인의 역할, 임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오늘 사실 아침 신문분들 보면은 굉장히 헤드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제 저녁 뉴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절대 안 물러나겠다, 끝까지 가겠다,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원 당규에 비대위는 6개월까지 할 수 네.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건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원 당규에 당연히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총선 이후까지 당원 당규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건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잖아요. 네. 비상이라는 건 선거를 앞두고 이 당이 일상적인 어떤 체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을 걸어서 이렇게 잠시 동안 이 정권을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당원들이 다 함께 선출한 그런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중앙위원들만 네. 600명의 중앙위원들만 이렇게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성이 전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와는 달라요. 그래서 6개월까지 간 그런 그 비대위가 아마 이 정당에서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대개나 선거 끝난 다음에는 비대위는 없어져야 돼요. 왜? 선거용 비대위. 그렇죠. 선거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선거 끝난 다음에도 비대위가 있는다는 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선거 전에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마 선언을 한 의미에서 난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즉,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정당한 어떤 나의 당위성을 갖고 내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네.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네. 덧붙여서요. 일단은 뭐 사퇴 요구가 있어서 이런 질문에 이런 답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혹시 당원 당규상 물러날 규정 혹시 있는 건가요? 규정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비대위는 저 당대표랑은 달라서 당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고 또 최고위원들도 있고 해서 최고위원들이 정족수가 없어지면 정족수가 안 되면 뭐 4명 이하면 당대표가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그런 조항은 있지만 비대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의 상황에서 잠시 동안 전권을 부여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러난다라는 건 아마 그 의총에서 네. 의총이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비대위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규정은 없어요. 본인이 물러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